사실 거치죠. 그러니까 근데 오늘 시애틀 메리너스와 이제 마이너 계약을 맺었다는 게 밝혀졌는데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, 사실. 그러니까 일단 메이저의 스프링 캠프를 통해서 메이저에 입성을 한다고 해도 1루 이제 왼손 타자 주전 선수인 애덤 린드의 백업 요원으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노리는 선수가 지금 한 3명, 4명 되거든요. 그 중에 한 명은 헤수스 몬테로라고 시애틀이 3년 전에 트레이드를 해와서 애지중지 키웠으나 아직 이제 포텐은 폭발하지 않은. 그런데 올해 메이저 로스터에 못 들면 그 마이너리그로 내려보낼 수 있는 옵션이 없기 때문에 방출을 해야 되는 선수가 이 선수와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쉽지 않은 점이 하나가 있고, 그다음에 계약이 굉장히 늦어지면서 비자 발급 절차 때문에 스프링 캠프 초반에 합류를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, 이 선수가. 얼마나 그러면 참가를 못하게 돼요?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한데 오승환 선수 세인트루이스 계약한 지 꽤 됐잖아요. 네네네. 오늘 비자 인터뷰 오늘 비자 맞습니다. 인터뷰 하러 갔다는 거야. 네네네, 얘기 들었습니다. 그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. 그러면 그거는 그만큼 되게 상당히 불리하죠. 경쟁에서 굉장히 불리한 부분이고. 네. 그럼 이제 만약에 이대호 선수가 메이저 로스터에 들지 못했을 경우에 이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. 소프트뱅크가 시즌 시작할 때까지 이대호 선수의 자리를 비워놓고 과연 기다릴 것인가. 저는 그럴 가능성도 지금 상황에서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불투명하죠, 사실. 네, 그러니까 불확실한 불투명한데 처음에는 저도 당연히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며칠 전에 그 오 감독의 인터뷰를 봤는데, 그러니까 오 감독이 일본 야구나 아니면 그 소프트뱅크라는 구단에서 가지는 지위, 뭐 그리고 오 감독의 그 발언의 강경함 이런 뉘앙스로 그동안 오 감독이 보여온 행동,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왕정치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오사다로보다는 그 감독의 이걸로 볼 때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배제할 수는 없는데 네네.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팀 타선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할 외국인 강타자를 빼놓고 시즌을 시작하기가 제 생각에는 쉽지 않아요. 그렇죠. 오사다 감독의 그 얘기가 나왔던 배경에 대해서는 이제 한일 야구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소프트뱅크 안에서의 어떤 정치적 역학관계 뭐 이런 부분도 있다고 해요. 발언을 굉장히 강하게 했잖아요. 네네. 약간 오버하지 할 정도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소프트뱅크 구단 안의 어떤 그 정치적 관계 역학관계가 있을 수 있다.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, 어쨌든 그래서 롯데로 올 가능성도 그럼 있다고 봐야 된다.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대호 선수가 만약에 메이저 로스터를 못 들면 일본으로는 가기가 힘들 거예요. 왜 그렇죠? 소프트뱅크 자리가 없을 거기 때문에. 소프트뱅크 자리가 없고 소프트뱅크 에서 준다고 했던 5억엔을 맞춰줄 팀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. 그리고 그때쯤이면 이미 모든 구단에 세팅이 끝났을 거기 때문에. 네네. 그렇다고 그 소프트뱅크 자체가 성적이 조금 저조했어서 그 자리를 어쩔 수 없이 비워놓는 것도 아니고, 그것도 아니고 굉장히 탑이었는데 그럼요. 그 자리를 비고 시작한다는 마이너스를 안고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소프트뱅크 자체는. 제 느낌엔 아마 오늘부터 이미 여러 후보를 물색해 놨겠지만 이대호 선수의 거치가 공식화된 상황에서는 소프트뱅크는 빠른 시일 안에 대체 외국인 선수 찾아가는 게 높다. 당연하겠죠. 공식화가 됐으니까 하긴 좀 달라졌네요. 그때랑 상황이 또 달라지긴 했네요. 이대호 선수가 참 지금 메이저 진출한 선수 중에 가장 암울한 거죠. 미래가 그러니까 이게 안 참 어이없는 일이긴 한데 그러네요. 또 왜냐면은 지금 경쟁자들도 너무 막강해서 이대호 선수 과연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, 어쨌든 1루수 말씀하셨으니까 사실은 롯데는 박종훈이 컸으면 박종훈 크면 다 해결되거든. 박종윤이요? 박종윤. 그러니까 일단 수비는 뭐 최강이라고 평가받으니까. 네네. 그리고 2014년에 잘해줬고, 그래서 2015년 시즌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, 개막 경기에서 부상을 당했죠. 뭐 부상 때문이라고 하지만,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기대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지금 팬들 사이에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이성 기자 얘기처럼 박헌호 얘기를 하는데, 어쨌든 박헌호 선수가 굉장히 좀 뭐랄까. 동료들이나 그 팬들로부터 박수를 많이 받더라고. 용마고예요. 따뜻한 선수라. 그러니까 원래 부산 출신이고, 네네네.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잖아요. 그래서 모티베이션도 조금 더 좋을 것 같고, 그 지난 시즌에는 뭐 그냥 뭐 대타 출전 이런 식이었지만 이번에 만약 풀타임으로 들어오게 되면 훨씬 좋은 성적을 내지. 좋은 성적 낼 수 있다고 저도 좋게 생각합니다. 이대호가 롯데로 돌아온다.
이건 정말 개인적인 상상이었어요. 안 돌아왔으면 그러니까 갑자기 저도 그런 상상이 없지 않아 롯데 드네요. 팬으로서 돌아오길 퍼센티지가 아예 없는 바라잖아요. 건 아니고. 아니 메이저에서 성공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아, 뭐 그쵸. 예. 실제로 이번에 그 계약을 기다리면서 운동을 롯데캠프에서 같이 했잖아요. 네, 그쵸. 그렇죠. 뭐 계약 얘기를 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닌데 네. 뭐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다라고 해요. 사실 이대호 선수가 롯데랑 헤어질 때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번에 여러모로 훈훈했다.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대호 선수 가서 그냥 똑딱이 4번 타자가 될지도 모른다는. 근데 제일 그러니까 저도 이대호 선수의 그 완벽한 스윙 뭐 이런 건 다 너무 좋아하고 최고의 선수인 건 인정하는데 지금 사실 메이저리그 간 선수들에서는 그 상품성으로 봤을 때는 제일 조금 적기는 하잖아요. 어쩔 수 없이 덩치는 그렇게 큰데 홈런 타자의 개념이 안 서 있고 수비가 약할 것 같다는 생각 확 들어요. 발느리고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사실 제일 불리한 요건은 확실한 것 같아요. 김현수도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중장거리 타자인 것도 있지만 어쨌든 아시아 선수의 단타라는 생각이 되게 강하다는 기사도 봤거든요. 짧은 안타를 많이 생산하는 타자 이렇게 구분을 딱 지어놨더라고요. 그렇게 따졌을 때 그렇다면 이대호 선수가 진짜 홈런을 한 3, 40개 때린 거를 보여주지 않았다면, 그러니까 예전 말고 지금 최근 뭐 작년, 재작년 그렇지 않았다면은 정말 최고의 장거리 거포다라고 생각을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제일 문제는 나이라고 생각해요. 아니 그쵸, 그것도 어쩔 수 없어요. 나이가 제일 문제야. 35이라는 나이가 나이가 너무 많아. 네. 저는 그것보다는 그 방금 말씀하신 수비의 취약점, 수비의 취약점. 애매한 점 같은데. 그쵸. 그래서 예전에 그냥 로시트 할 때 3루를 계속 썼잖아요. 네. 그걸 그냥 계속 갔으면 어땠을까. 그래서 3루를 특화시키는 거지. 사실 뚱뚱한 3루수 되게 많거든요. 근데 그 이대호가 일본으로 가고 하면서 지타로 돌아서고 일루로 돌아서면서 이제 정말 일본이나 한국하고 아니면은 메이저 가서는 수비를 볼 데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. 그렇게 아예 묶여버린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싱글A라는 데에서 지타인 애가 메이저리그 와서 일루 뛰게 해주세요 한다고 일루로 뛴다는 건 말이 또 안 되는 그쵸. 거니까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. 자, 이대호. 이대호 선수는 뭐 소문으로 들리는 거는 그러니까 조금 계약할 수 있는 시기가 조금 빨랐더라면 지금보다 좋은 계약이 가능하지 않았을까가 오케이. 그러니까 이대호 선수가 그 윈터 미팅에 직접 갔잖아요. 네. 가서 이제 만나고 이대호 선수의 에이전트 측에서 각 구단들의 이제 시그널을 준 게 그 보장해달라는 액수가 이 소프트뱅크에서 받았던 그 수준을 네. 원한다라는 신호를 보냈고 네.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던 팀들이 예를 들어 이제 모 팀의 경우에는 1년에 $200만 정도. 모 팀이 어디예요? 1년에 $200만 정도면 오퍼를 할 생각 한 달 전 얘기예요 이게. 네네. 오퍼를 할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이도 선수 측의 어떤 그 요구가 저건 좀 맞춰주기가 힘든다라고 해서 아예 오퍼를 안 한 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오히려 그때 좀 낮춰 불렀으면. 네, 그랬더라면 지금보다는 좋은 조건의 입성이 가능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. 안타까운 좀 일이네요. 아쉬운. 아이고 아까 얘기했었던 그 팀도 일루 빵빵하네요. 사실 그 팀도 일루는 빵. 그러니까 어디 가나 메이저리그는 지금 일루는 거의 지금 설 데가 없어. 그나마 박병호가 진짜 잘 치고 들어간 거라니까요. 미네소타를 진짜 잘 치고 들어간 거예요, 박병호가. 그나마 휴스턴이 시애틀보다는 좀 그렇죠, 나았겠죠. 그렇죠. 네. 뭐 근데 이런- 와, 시애틀이 그럼 뒤늦게 들어온 거예요? 아니면 처음부터 얘기가 조금 있었던 거예요? 오퍼는 초반에 오퍼를 한 팀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. 아, 그러면 좀 뒤늦게 합류를 하게 된 거군요. 그런데 뭐 지금까지 좀 비관적인 얘기들 했었는데 이 스프링 캠프에서의 경쟁을 만약에 이겨내고 합류를 한다면 탈할 수도 있다. 유리한 환경이 있는 게 있어요. 그거는 뭐죠? 그러니까 시애틀이 왜 이대호 선수를 비롯해서 오른손 거포형 타자들을 영입을 했을까? 눈독을 들였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올해 아메리칸 리그 서부 지구에 왜 네. 같은 지구 팀들하고 게임 많이 하잖아요. 네. 올 시즌을 앞두고 아메리칸 리그 서부 지구의 선발 투수들의 면을 보면 딴 지구들에 비해서 왼손 투수의 비중이 월등히 높아요. 오. 당장 그 추신수 선수의 소속팀인 텍사스가 콜 해머스, 마틴 페레즈,
데릭 홀랜드, LA 에인절스가 CJ 윌슨, 헥터 산티아고, 앤드루 히니, 오클랜드가 리치 힐이라고 그 옛날 왼손 사이드로 던졌던 친구 데려왔고, 그다음에 휴스턴에 댈러스 카이클 아메리칸 리그 사이 양상 수상자가 있고, 그러니까 현재 시애틀이 속한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 경쟁팀 4팀의 5선발까지 꼽아보면, 그러니까 4 곱하기 5니까 20명이잖아요. 네. 20명 중 8명이 왼손이에요.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전체적인 퍼센티지는 선발 투수의 20% 조금 넘게가 왼손 투수인데 여기는 40%가 왼손이에요. 이런 점 때문에 오른손 타자가 필요. 이대호는 또 왼손 투수한테 강했었으니까. 그렇죠. 롯데 얘기하는데 지금 이대호 얘기만 했다고 롯데 팬들이 싫어하실 것 같기도 하니까 롯데 얘기로 돌아가.